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서울광장에서 봉축 점등식이 봉행됐습니다. 국보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을 원형으로 조성된 3층 석탑 등이 서울 도심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간다라 불교 유물들을 중심으로 국내 전시회가 추진됩니다. 부처님 고행상은 이윤이 여의치 않아 국내 전시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그동안 가려져 있던 근대 불교계 지성인 조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종단협은 선정한 12명 중 상하반기를 나눠 세미나와 카드 뉴스 등을 통해 6명씩 홍보합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올해 남북 간 관계 회복과 대화 복원을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신계사 낙성 15주년 남북 합동법회를 비롯해 다양한 교류 사업을 펼칩니다. 불의 화엄사가 조계종 교구본사 중 선운사에 이어 두 번째로 녹색사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법만 스님은 환경보호는 의무이자 후교의 지평을 넓히는 블루오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의 불안 속에서도 봄꽃과 함께 일상 회복을 위한 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봉축위원회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을 기원하며 서울광장의 등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화엄사 사사자 석탑을 전통안지로 재현한 탑 등은 다음 달 11일까지 서울의 밤을 밝힐 예정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불, 법, 승. 불법승 소리에 맞춰 용맹함을 뽐내는 4마리의 사자가 3층의 탑신을 머리에 이고 있는 화엄사 사사자 석탑 등이 은은한 불빛을 품고 장엄한 위용을 드러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는 어제 저녁 서울 광장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점등식을 봉행하며 연등회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비와 생명의 등불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와 동해안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한 실천행을 서원하는 등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강원도 산불로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웃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나누고 실천합시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사사자 3층 석탑 등 역시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하며 온 인류의 건강과 평화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온 세상에 지혜의 등불로 두루비쳐 세계가 합하고 인류가 평화롭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8세기 중엽 통일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은 경주 불국사 다보탑과 함께 국내의 대표적인 이형 석탑입니다. 이를 원형으로 한지등으로 재현한 사사자 3층 석탑 등은 높이 20m에 상단 16개, 좌대 7개, 총 23개 부분으로 나누어 조립됐습니다. 특히 전통등의 기법을 살려 화려한 색보다는 석탑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유물로서의 이미지와 색채를 강조했습니다. 문수보살의 지혜를 상징하는 4마리의 사자가 용맹스러운 사자로 무명을 밝히기를 발현하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와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연동일을 봉행하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과 사부대중은 점등에 이어 탑돌이를 진행하며 국민의 행복과 사회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하는 사사자 석탑 등과 거리의 연등은 다음 달 11일까지 서울의 밤을 밝힐 예정입니다. 서울광장에서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간다라 불교 유물들을 중심으로 국내 전시회가 추진됩니다. 부처님 고행상은 이윤이 여의치 않아 국내 전시가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나빌무니르 주한 파키스탄 대사와 서상표 주 파키스탄 대사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두 대사는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이 소장한 불교 유물들 중에서
국내로 이동 가능한 유물들을 중심으로 국내 전시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이 2019년 파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아리프 알비 대통령과 논의했던 부처님 고행상 전시는 운반이 여의치 않아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방 자리에 참석한 사회부장 원경 스님과 문화부장 성공 스님, 불교 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이 이번 전시회를 비롯한 양국 불교문화 관광, 교류 사업 논의를 이끌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승불교의 발상지이고 또 마라난타 스님의 고향인 파키스탄과 우리 대한민국이 활발하게 교류해서 세계 평화와 정부에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새롭게 부임한 나빌 무니르 대사는 한국 불교계와 협력해 양국 문화교류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빌 무니르 대사는 간다라 유물 한국 전시를 시작으로 한 파키스탄 불교문화 관광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orean Buddhists can go to visit these sites. So these are all the issues that were kind of stopped because of the COVID, and now that things have started opening up again. So we are hoping that we will be able to resolve those issues and start a very good program where Korean Buddhists can go and visit sites like Taxila. 원행 스님은 지난해 11월 한국과 파키스탄 수교 38주년을 맞아 파키스탄의 별을 수운하는 등 양국 문화 교류 전반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상표 주 파키스탄 대사는 양국 교류 활성화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재단에서 2명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 원장님 다니셨던 그 라호르 뮤지엄이라든지 그런 쪽에 그 간다라 미술이라든지 그 유적지 진흥하는 사업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요. 일단 불교 그 유적이라든지 문화 그런 협력은 오늘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백제의 불교를 전한 마라난타 스님의 고향인 파키스탄의 불교문화 유물들에 대한 국내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가 경북 울진과 강원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을 돕기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국제선센터 주지이자 조계종 기획실장 법원 스님과 신도들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산불 피해 지원 기금 1,300만 원과 공약 및 1,000kg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기금을 전달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주지 스님과 함께 늘 전법과 포교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화수 스님, 박노영, 김상원,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지만 어딘가 낯설기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불교계 인물들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그동안 가려져 있던 근대 불교계 지성인 조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종단협은 선정한 12명의 인물 중 상하반기를 나눠 6명씩 홍보에 매진합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급변하는 시대 속 항일투쟁, 문화, 여성운동, 교육운동을 이끈 불교계 대표적 선지식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해 근대화를 선구적으로 이끈 불자들은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이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근대사회 발전에 기여한 불교인물 홍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자주 일어나서 국내적으로 우리 한국종단협의회가 또 한 단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올해 종단협 신규 사업 중 하나로 6명의 자문위원과 7명의 연구위원이 회의를 거듭한 끝에 선정한 12명의 선지식을 홍보합니다. 인물은 독립운동, 문화, 예술, 교육, 청년운동, 여성운동의 총 5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습니다. 우선 상반기 홍보 인물은 6명. 경남 양산 신평장터 만세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한 신화수 스님, 미국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한 석학으로 독립운동에 매진한 박노영 스님,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김상원, 청년운동에 뛰어든 박봉석, 근대 전통 승무전승자 한성준,
근대를 대표하는 신여성 나혜석입니다. 종단협은 인물들이 근대화에 미친 영향력과 불자로서의 연결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 서운도 아직 미진한 상태이고, 이는 나중에 저희가 아마 저희 본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연구자들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조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단협은 선정된 인물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드러나지 않은 행적을 알리고 역사적 중요성을 재조명합니다. 또한 오는 12월까지 각종 SNS 카드뉴스를 이용한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회원종단에 배포합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한국 근대화의 족적을 남긴 불교 인물을 알 수 있도록 영문으로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주요 업적은 물론 불교와의 관계 조명을 홍보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오늘 상반기 조명 인물 홍보 발표회를 시작으로 올 한 해 조명 인물 홍보를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근대 불교계 선구자들의 업적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올해 남북 간 관계 회복과 대화 복원을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신계사 낙성 15주년 남북 합동법회를 비롯해 다양한 교류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는 금강산 신계사가 복원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낙성 15주년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오는 10월 13일 신계사에서 남북 합동법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무산된 공동발언문 채택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불교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예정입니다. 더불어 금강산 지역 등 북한 불교문화재 보수와 복원 사업도 추진하고 이른바 남북 불교교류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심양에서 조선 불교도 연맹과 회담을 열고 남북 불교 교류 사업에 대한 실무 회담을 가질 방침입니다. 우리는 빨리 만나서 어떤 방법을 논하든 만나야만이 어느 문제점이 해결이 되지, 금년에 또 새로운 정권이 또 들어섰고, 또 그래서 저희들 또 발을 좀 맞춰서 한번 몸부림을 치더라도 한번 이렇게 직접 몸소 이렇게 피부를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민추보는 남북불교 교류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계사의 역사와 소개, 복원불사 과정, 연도별 안내 등을 담은 신계사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신계사에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참배하고 등도 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4월 말까지 108도량 협약을 마치고 오는 6월 108 평화통일도량 선포식을 열어 남북불교 교류와 통일사업의 원동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된다 하면 훨씬 또 우리 이제 남북 교류가 종교 단체에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교류를 함으로써 통일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밖에도 금강산 순례길을 조명해 새롭게 복원하고 불교 평화통일 손글씨 공모전과 통일교육 사업을 통해 불자들의 관심을 높일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불기 2566년 보살계 수계살림 대법회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어제 경례 설법전에서 주지 현문스님과 영축총림 전궤사 해남스님, 해인정사 수진스님, 반야암 지안스님 등을 3, 4, 7증사로 법망경을 바탕으로 보살계에 해당되는 10중계와 48경계를 3일간 설하는 보살계 수계살림 대법회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해남스님은 보살계 수계를 계기로 초발심으로 돌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배우고 실천하며 스스로를 돌아보자고 당부했습니다. 내일 봉행되는 회양식에는 조계종 고시위원장이자 동명대 석좌교수인 수진스님의 역서, 청량국사 화엄경 소초, 최초 완역 출판 봉정식과
보살계 참여 성만패 전달식, 영축 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등이 진행됩니다. 불자들이 부처님 생명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사찰과 가정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자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불교 환경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녹색사찰 운동인데요. 구례 화엄사 사부대중도 이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을 겸한 화엄법회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벚꽃이 활짝 펴 방문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곳 화엄사. 부처님 법대로 자연과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환경운동가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을 비롯해 유정길 위원장, 지역 환경단체 등 활동가들이 녹색사찰운동 협약을 축하하기 위해 화엄법회 현장에 모였습니다. 지구를 맑고 아름답게 또 주변이 환경이 훨씬 더 향기로워서 코로나가 다시는 창궐하지 않고 늘 행복한 날만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 실천하는 다짐의 날이라 생각합니다. 녹색사찰운동은 환경보호를 사찰이 먼저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와 비닐,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빈 그릇 운동 등 총 5가지 규칙을 세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상에 오른 법만 스님은 환경보호는 우리의 의무이자 불교의 지평을 넓히는 포교라 강조했습니다. 포교의 불로선이다 싶을 정도로까지 우리가 이 환경 문제나 기후위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한다면은 포교를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불교 호감을 가지고 함께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화엄사 사부대중은 앞으로 환경과 기후위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스님 법문을 듣고 지구가 지금 많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 저부터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엄사가 조계종 본사 중 선운사에 이어 2번째로 동참하면서 다른 사찰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녹색사찰 운동에 동참한 화엄사 사부대중. 모든 생명과 자연이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한국불교음악학회가 찬불음악의 현실을 진단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전공자들이 이끄는 전문 불교 합창단과 찬불가 작곡가들의 동기부여와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불보살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작곡하고 부르는 찬불가. 전국 사찰에 소속된 300여 단체가 넘는 합창단이 찬불가를 통해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불교 음악인들이 모여 창설한 조계종 한국불교음악학회가 찬불음악의 실제와 전망을 주제로 3번째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음악의 힘이 막강하다. 그래서 좀 우리 무상스님처럼 말이지 좀 그렇게 음악을 잘 좀 활용을 해서 불심을 좀 더 정화시키고 사회를 정화시키고 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불교음악학회의 3번째 세미나를 축하하며 불교음악의 체계화와 대중화, 발전에 학회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현대사회에 부처님의 지혜를 닦는 음악으로 불교음악 연구가 지속적으로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봉은사에서도 한국 불교음악학회가 지속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조 발표는 조계종 불교음악원 박범은 원장이 맡아 찬불음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작곡과 합창단 활동을 중심으로 작곡가에 대한 교계와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 전공자들이 이끄는 전문 불교 합창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찬불가 작곡가들은 사회적 대우를 충분히 받지 못하며 저작료도 없어 활발한 작곡 환경이 보장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와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앞으로 의식 찬불가를 비롯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부를 수 있는 다양한 찬불가가 이제 작곡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 찬불가의 경우는 전통 찬불가의 특징이 담기고 대중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찬불가다운 찬불가가 작곡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조 발표에 이어서 국시립 합창단의 연주 동향을 통계조사, 분석해 불교음악의 역할을 조명하고 불교음악 교육의 방향성, 전통음악적 특징을 가진 신작 찬불가의 연구 결과, 불교음악의 대중화 방안 등이 발표됐습니다. BTN 뉴스 최진호입니다. 당진 영탑사가 지난 2019년 음력 3월 입제한 원각경 독송 천일기도를 회향했습니다. 영탑사는 지난 3일 조계종 초심 호계원장 도신스님을 증명으로 선망부모 극락왕생과 일체중생의 공덕 성취를 위한 원각경 독송 천일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도신스님은 원각은 청정진여와 원흉불이의 자리이자 너와 내가 없는 자리라며 기도를 통해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탑사 주지 상준스님은 이날 아동복지시설 대자원에 지정 후원금 720만 원을 전달하며 공양 중에 제일 공양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스님들께 마음을 다해 공양을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주 용화사가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경내에서 코로나 치유와 나누는 인연을 주제로 2022년 무심천 벚꽃과 함께하는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용화사 주지 각연스님, 이묘임 신도회장과 신도들이 참여해 청주 시민과 어르신, 청소년과 어린이 등 지역민을 위한 먹거리 나눔을 펼쳤습니다. 주지 각연스님은 문화체험과 먹거리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도량이 되기를 바라며 온 세상이 코로나19로부터 헤어나길 기원했습니다. 이묘임 신도회장은 올해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옛날처럼 유쾌하고 즐거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용화사는 작은 음악회를 비롯해 연꽃 등 만들기, 미나체험 등의 체험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BTN 불교TV와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하는 경북 울진 강원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해 모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최무자님께서 50만 원, 대덕암에서 20만 원, 허수정님께서 10만 원, 윤정자님께서 7만 원을 보시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정임, 김순덕, 김정숙, 김현옥, 박덕자님께서 5만 원, 다수의 불자님께서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해 최복수님께서 25만 원, 구변스님, 김선숙, 연치룡, 이연, 정유정님께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불자님께서 정성을 보내오셨습니다. 보내주신 성금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